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캐나다 CTV라는 방송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추가로 어떤 이제 그 인센티브를 제시했는지 갖다가 강훈식 비서실장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되게 자주 가지고 오세요. 예, 예. 또 사실은 이게 이제 막바지 이렇거든요. 이 CPSP 사업이 우리와 독일 사이에서 이제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 나오는데 이 결과 나올 때 뭐 맨 뒤에 말씀드리겠지 뭐 설령 우리가 수주에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수험생이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득점 못 받을지라도 수험생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배워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수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오신다. 이 부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주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CTV에 나가서 우리가 원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캐나다 CPSP를 한국이 수주하게 된다면 이번에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CPSP를 수주하게 된다면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를 우리가 건설해주겠다. 그 건설해주는 주체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또 수소에 엄청난 또 이제 그 강점을 갖고 있고 에너지와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제 이번에 CPSP에 뛰어드니까 현대차도 그 캐나다에다가 현지에다가 뭔가를 갖다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정세정은 캐나다에다가 그 뭔가 자동차를 짓는다는 것은 수지 타산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발을 뺐어요. 발을 빼니까 대신 수소 생태계를 갖다 우리가 건설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폭스바겐이 발을 뺐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수지 타산에 안 맞아 폭스바겐이 발을 뺐으니까 이 와중에 결국 정의선 회장의 그 시각은 맞았다. 그러니까 캐나다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건 수지 타산에 안 맞으니까 대신 정부에서 또 하나오션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는 수소 사업을 갖다 건설해주겠다고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강훈식 비서실장에 봉식화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CPSP를 우리가 수주하게 된다면 캐나다에다가 일자리도 창출해주면서 투자도 막대한 투자해주겠다라고 이제 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만나보고 왔고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의 당근은입니다. 이게 뭐 수소 생태계를 이제 구축해 주는 게 한국의 당근일까요? 예. 당근이고 이 수소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해주는 사업을 비버 프로젝트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캐나다에다가 약 3조 2천억, 엄청난 규모이죠. 3조 2천억을 갖다 수소 생태계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갖다 1,000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캐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목면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캐나다랑 이제 트럼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과격한 어떤 그 워딩으로 말하면서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캐나다의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캐나다 경제 안 좋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는 이번 CPSP 60조짜리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 경제에 뭔가 보탬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그 선회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우리가 캐나다에다 무려 3조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 1,000개 육박한 일자리를 창출해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캐나다의 절실하고 절박한 현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60조에 100조 원을 쓴다?인데 예.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업 가치보다 돈을 더 쓰면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결국 CPSP 사업은 그 원자력 잠수함, 그 잠수함 12척을 갖다 건조를 하는 건데 12척 건조하는데 아마도 그 이걸 갖다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그 기업은 하나오션도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근데 두 기업이 각자 이제 그 비딩에 참여하면 출혈 경쟁이 있을까 봐 지난 정부에서 이미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주체가 되고 옆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2척에서 만약 우리가 12척을 다 수주한다면 아마도 8척은 이제 그 하나오션이 가져가고 4척은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12척에다가 추가로 모든 방사는 그렇지만 12척에다가 이후에 있을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60조 사업이 됩니다. 60조 사업에 우리가 이미 제시한 당근을 갖다 다 합치면 1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갖다가 이제 외국에 잠수함을 수주한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다 잠수함을 갖다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토 회원국인 선진국인 캐나다에 우리가 잠수함을 납품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에 대한 그 우려의 시각은 싹 없어집니다.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출혈 경쟁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60조짜리 사업을 해서 100조짜리를 투자하면서 출혈 경쟁이 있긴 하지만 캐나다에 선진국 캐나다에 우리가 잠수함 10조청을 납품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수혜가 있다. 어떤 수혜가 있냐? 추가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우리가 잠수함 사업을 설명할 때 야 캐나다가 우리 걸 가져갔어. 나토 회원국이 가져갔어. 더 이상 무엇을 갖다 너네 검증할 필요가 있니? 이런 맥락이 있어. 또 그들도 캐나다 의 잠수함 수주를 한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이 충분히 사실 잠수함을 갖다 맡겨도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이 점을 노리고 우리가 100조짜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